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솔라나 코인입니다. 자 솔라나 코인 전제처럼 거래량도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코인 시장 그리고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코인 시장에 유난히 상승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방 압박도 안 받고 있는 그대로 횡보 라인을 거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솔라나 코인. 그만큼 상승에 대한 잠재력이 너무나 높고 이더리움의 강력한 대항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코인인 거 다들 뭐 이제는 인정을 하시죠. 예전에 5만 원 이하였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킬러다. 물론 시총 차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씀하시졌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13만 원을 뛰어넘으면서 앞으로 이더리움의 강력한 대항마다라고 할 수 있는 솔라나 코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솔라나 코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횡보 라인을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바닥을 뚫고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또한 왜 올라가고 있는지 그 상승에 대한 요인 또한 같이 판단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날짜도 2%가량 새벽 시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4만 원가에 돌아갔다가 다시 13만 3천 원,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하게도 고래들 입장에서 솔라나 코인 굉장히 눈독 들릴만 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16만 7천 원 선 여기 라인을 굉장한 저항선으로 막고 있어요. 막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하게도 시장에서는 이 조정을 어떤 단계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자, 이거는 이 차트는 주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긴 기간 박스권을 형성했고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자마자 어떤 상승력을 보였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안정감 있는 상승력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 라인에서 고점에 16만 원 전 저점 라인, 전 고점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확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조정 기간이 더욱더 길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솔라나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 또한 지금은 현재 시장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지지라인을 테스트받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솔라나 코인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을까? 상승 모멘텀을 알고 있어야 확실한 수익 구간을 우리는 챙겨갈 수 있겠죠.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또한 가장 큰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이것 또한 같이 한번 체크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라나 ETF가 나온다고 하더라. 또 밈 토큰에 관련해서 엄청난 수익작을 번들고 있다고 하더라. 이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솔라나 코인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FTX로 가장 크게 하방 압박을 받았고 이 파란색 박스권이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주었던 FTX가 파산했던 그 분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하방 압박 받고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하락을 눌러내렸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나왔죠. 어디였습니까? 바로 18,000원대. 이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고 1100%가 넘는 상승력을 보였을 때도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여기에 들어왔던 고래들은 아직까지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FTX가 가장 크게 투자했던 솔라나 코인은 가장 크게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솔라나 FTX의 자금력이 가장 많이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FTX에 투자했던 곳은 또 블랙록이었습니다. 블랙록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가 FTX에 투자를 했고 FTX는 솔라나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FTX가 무너지면서 둘 다 힘든 시점을 겪었죠. 근데 이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습니다. 어디?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고 승인됐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그리고 이더리움 말고 솔라나 ETF에 대해서도 이제 곧 말이 나올 건데, 이더리움 ETF에 말이 많죠. 그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은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ETF에 한 방 먹었고 파월에 또 한 방 먹었습니다. 비트코인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ETF, 이더리움 ETF에 관련해서 안 나올 것이다. 5월 전에 승인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이 계속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코인 시장이 힘든 시점을 만들어냈죠. 또한 파월, 누굽니까? 미국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이 금리 결정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결이었지만 3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는 거, 이거는 아직 먼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시장을 엄청나게 하방 압박으로 가져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들 마찬가지고,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힘든 변동스러움을 많이 보여줬고, 이러한 부분들이 거래량을 확실히 줄이게 만들었다는 거. 거래량이 없는 시장에선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시장은 계속적으로 맛을 보고 있다라는 거, 키를 재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솔라나 코인에 어떠한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해당되는 미국 대형 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솔라나의 5단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지만 2022년도 11월 달이에요. 2년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제가 왜 이 뉴스를 들고 나왔냐? 이게 FTX 사태 터지기 직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구글이 웹3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솔라나와 어떤 단계입니까? 5단계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솔라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는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같이 가져갔어야 됐죠. 근데 어떤 사태였습니까? FTX 사태 터지면서 어때요? 코인판 리먼 사태라고 해요. 소프트뱅크와 블랙록도 물렸다. 이거는 11월 10일 날짜. 2022년도입니다. 2년 전이에요. 11월 10일 날 블랙록도 물렸는데 지금에 와서 블랙록은 어떤 걸 신청했습니까? 비트코인 ETF로 엄청난 흔행을 이뤘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신청했는데 이 ETF에 말이 많으니까 변동스러운 시장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이 블랙록이라는 곳이 FTX에 투자를 했고 FTX는 솔라나에 투자했는데 솔라나 하방 압박 받고 이제는 길을 피고 올라왔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블랙록은 이 솔라나를 하여금 ETF를 신청 안 할 일이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ETF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금을 최소 26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 게 바로 ETF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ETF에 한 방 먹었고 FTX에 한 방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연준에 한 방 먹었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이거거든요. 자, 지난주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엄청난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중요한 거는 2월 1일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결정했어요. 금리는 예측은 5.5%, 예측치 실제와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자회견에서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측했던 그 부분이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다. 우린 조금 더 고금리를 이어갈 수 있다. 그 부분과 함께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더군다나 오늘 날짜를 발표했던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자, 오늘날 비농업 고용 지수가 187K를 예측했는데 353K로 나왔어요. 엄청나게 고용이 좋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미국 연준 입장에선 거봐라. 금리가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동시장 강하지 않냐. 금리 계속적으로 고금리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또 한 번의 변동성을 갖고 왔다라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다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 보시죠. 자, 비트코인 43,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고래,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 거래량을 증가를 주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고래와 기관들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2024년 2월 2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이전 일주일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코인 시장에 주범이 있다. 누굽니까? 고래가 움직였다. 제가 말씀드린 고래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관이고 기업이다. 요 아이들이 고래가 움직였다고 해요. 코인 시장에 1월 24일 날짜 코인 시장 추락의 주범이 있었는데 그 주범이 고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래가 일주일 이후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 말은 있으면 뭡니까? 고래들의 매집 구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집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으시죠?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집인데 매집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매집하는 걸 매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걸 말합니까? 하방 압박을 충분히 갖고 오고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 고래들은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이들은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라나 이번 강세장에서 확실히 이더리움을 제칠 것이다. 자, 이더리움의 강력한 대항마였던 솔라나가 이제는 이더리움을 제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더리움 ETF보다 솔라나 ETF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솔라나가 FTX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죠. 근데 이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라나 그리고 솔라나를 압박줬던 FTX가 부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블랙록이 엄청나게 압박감을 주는 것도 맞지만 FTX가 부활한다? 당연히 솔라나의 부활은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어떤 뉴스입니까? 솔라나 7억 9천억 원이나 하나로 9천억 원이 성공적인 에어드랍을 진행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에어드랍이 뭔지 이게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솔라나가 에어드랍을 했다. 에어드랍은 주식으로 치면 뭡니까? 무상증자다. 무상증자는 뭡니까? 회사에서 돈이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의 잉여 자금으로 주주들한테 환원시키겠다. 그 부분들 때문에 무상증자는 확실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이벤트로 가져와요. 근데 이 에어드랍이 나온다는 거, 무상증자가 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같은 가격인데 수량이 많이 늘어나죠. 그럼 지분 희석 우려가 발생이 돼요. 지분 희석 우려가 발생된다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성공적인 에어드랍을 했다. 어떻습니까? 끝나자마자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죠. 이 무상증자, 에어드랍을 했다는 것 자체는 회사로서 엄청난 자금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은 거래량들이 늘어난다. 왜? 유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무상증자, 에어드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의 상승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또한 솔라나의 밈 토큰 뭡니까? 봉크입니다. 봉크. 솔라나의 스타트업 펀드에서 50만 달러의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는 게 봉크입니다. 그만큼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솔라나의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 시간에 솔라나가 살짝 올라갔다 또 내려갈까 무서워서 매도해야 되겠다. 이러하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솔라나가 어떠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지 또한 블랙록이 솔라나 ETF를 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지 이 부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체크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솔라나 코인 어떻습니까? 이제 이 주봉을 뚫고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 우리는 변곡점이 나온다고 하고 시세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FTX 사태를 뚫고 올라가서 더욱더 큰 상승이 나왔던 부분처럼 마찬가지로 확실한 계단식 상승력에 추가적인 지지라인을 판단했다면 확실한 상승력은 추가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제 말씀 안 듣고 매수 안 하셨던 분들 또 한번 후회가 안 남는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솔라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하나씩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이 모든 부분은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부터 확인해 보시고 문자가 마음에 든다. 카톡방 그때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카톡방도 문자도 다 무료니까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솔라나 코인 새벽 시간 2% 가까운 상승력을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박스권에 불과하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말씀드렸죠. 이 모든 부분 매수와 매도의 패턴, 비중 관리 다시 한번 후회가 안 남을 거면 확실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카톡방 끝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